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너지 미래와 문제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 세 번째 시간이 바로 이 단원이 마지막 단원이면서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 공교롭게도요. 자, 이 물리 관련 분야가 맨 마지막을 갖다가 장식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 끝까지 여러분들 잘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내용은 태양 전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 자, 주로 전지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술이죠. 두 가지의 기술이 같이 병합되어져 가지고 쓰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요, 태양 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태양 전지에 대한 얘기, 먼저 그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나와 있는데요. 이 태양 전지라는 게 뭡니까? 자, 태양 전지라는 게 바로 반도체에서 우리가 내용 배웠던 거예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결합한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광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내용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참 내용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단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꼭 출제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태양광에서 자, 빛이 발사가 되죠. 자, 빛이 발사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N형 반도체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전자가 나오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는 에너지고요. 그다음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자가 남는 그런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P형 반도체는 바로 전자가 모자르는 그런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공이 있고요. 이 양공이 바로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빛이 와가지고 바로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뭐 광전 효과죠. 예,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튀어나오죠. 예, 나와서 전자가 나옵니다. 전자가 나오는 무슨 극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극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 그죠? 그래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타고 갑니다. 가서 여기서 전구를 밝히죠. 밝히고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는 극이 무슨 극이 돼야 되죠? 여기 나와 있네요. 플러스 극이죠. 자, 전자가 들어오는 극은요, 바로 플러스 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공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양공이 여기 있었었는데 여기 있던 전자가 바로 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없어지면서 양공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없어지면서 전자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양공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양공을 갖다 이 전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전자는 또 양공들이 내려오면서 전자가 계속 옮겨 이동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에서 빛을 받는 건 N형 반도체가 돼야 되는 거고, 자, N형 반도체가 접합이 됐을 때 여기 전리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있던 양공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가 플러스가 되고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공피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공피층이 만들어지면서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요, 전기장이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 뭐라고? 전기장.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아래로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전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기서 온 전자들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가지고 양공을 타고 막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자가 힘을 받죠? 자, 힘을 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힘을 갖다가 당연히 아래는 마이너스고 위가 플러스니까 자, 얘가 위로 뭘 받는 거야? 전기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을 갖다가 어디로 받는다? 위로 받는다. 와!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다시 자, 빛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서 전자가 계속해서 흐르게끔 하는 능력에서 만들어졌지. 그 능력을 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광기전력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광기전력. 자, 기전력이란 뭐였었죠? 자, 기전력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전력 뭐였습니까? 건전지에 플러스 극에서 전화가 나왔지. 나와가지고 얘가 일을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에너지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건전지에서 아연통과 흑연에 의해서 이온화가 일어나죠. 그 이온화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에 들어온 전하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플러스 극까지 올라가지고 다시 나간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계속 흐르게끔 하는 건전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것도 했었잖아요. 전자기 유도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거기 유도 기전력 만들어진다는 얘기 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광기전력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얘도 전지니까 기전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기전력은 어느 쪽을 향한다?
마찬가지로 P에서 N형을 향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전자의 이동 방향 나왔으면요. 전류의 방향은 어떨까? 위쪽이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꼭 알아줘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바로 자, 극이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다음에 태양 빛을 받는 것은 무슨 반도체라고? N형 반도체라는 거. 그죠? N형 반도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가 N형 반도체에서 나와가지고, 자, 나오는 거 마이너스 극이죠? 자, 얘가 1을 하고 들어와서 양공을 타고 위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장이라는 것은 아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위로 전기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전자들이 막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서 다시 N형 반도체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다시 빛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시 나가면서 그러면은 여긴 다시 말하면 빛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광기전력이라 그런다라는 내용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단점. 장단점에 대한 얘기 우리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 장점 뭡니까? 예. 자, 장점은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당연히 환경 오염에 태양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태양 광발전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환경 오염에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료라는 거 필요해 안 해? 자, 연료예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예, 연료 필요 없다고요. 예, 그렇죠? 예, 연료가 필요 없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연료가 필요 없고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단점도 있죠. 예, 단점 뭡니까? 예,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에너지 그 태양 광발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 얘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큰 시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초기 비용이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죠.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은요,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대규모 시설을 만들려니까요, 초기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발전 단가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얘는요, 일사량의 영향을 받는다. 일사량 영향.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고요. 그다음에 비 오는 날이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요, 얘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장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장점이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수명이 오래돼 가지고요, 거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의 또 다른 그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비용만 걱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 알다시피 또 모르겠다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실은 이걸 갖다가 할 때 정부에서도요, 예,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자, 우리 뭐 여기 말고 서울 시내도 꽤 있긴 하지만요. 자, 이런 내용이 갖춰져 있는 게 바로 태양전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바로 수소, 산소,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죠. 자, 수소, 산소, 연료전지.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수소, 산소, 연료전지입니다. 자, 실은 앞에 나왔던 태양광발전, 다시 말하면 광다이오드, 다시 말하면 태양전지라는 거 있었죠. 자, 걔는 광전 효과가 바로 키워드였다면 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바로 키워드란 말이야. 자, 이거 꼭 나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는 얘기죠? 자, 내용을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자, 연료전지는요. 자,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있는 거였습니다. 태양전지는 재생에너지에 있던 거고요. 자, 여기는 수소기체죠. 수소기체는 H2란 말이에요. H2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온화가 되는 겁니다. 이온화가 돼가지고요, H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여기 H2라고 했으니까는 자, H 플러스가 두 마리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리가. 그다음에 여기 뭘 내놓습니까? 전자를요, 두 마리 내놓겠죠. 이렇게 전자 두 마리를. 그러면 전자가 나옵니다. 우와. 전자가 나오는 극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불을 밝히겠죠. 불을 밝히고 들어옵니다. 전자가 들어오는 건 무슨 극이 되는 거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자가 두 마리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전자 두 마리랑 여기에 수소이온 두 마리 있죠. 얘가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해가지고 자, 여기 누가 들어오냐면 우와, 산소 주입한다 그랬죠. O2. 자, O2가 반토막.
자, 실은 산소 기체인데요. 이거 화학식 맞추려고 내가 반을 토막낸 거야. 원래 반이 나뉘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2분의 1 O2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요. 얘랑 전자랑 얘랑 결합을 해 가지고 드디어 H2O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 이거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1학년들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먼저 이거부터 쓸게요. 여기는요.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산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수소 기체가 H2가 수소 이온이 되는 거. 수소 이온이 두 마리가 되면서 전자 두 마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자, 얘는 환원 반응이죠.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야. 환원 반응이 일어났는데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자, 여기 수소이온 두 마리하고요. 예, 수소이온 두 마리하고 전자 두 마리가 누구랑? 바로 산소 기체랑 결합을 하는 거야. 산소 기체 2분의 1 O2죠. 얘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빰빠라밤. 그래요.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H2O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난방으로 사용하는데 실은 이 수소 연료 전지가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 그랬죠? 예, 그래요. 거진 60 몇 프로예요. 60 몇 프로 만큼. 이거 뭐 또 연료 전지가 오래됐냐 또 그렇지 않냐 또 전해질 용량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근데 60%가 넘는 그런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이 뜨거운 물을 사용해 가지고 난방이라든지 온수까지는 아니래도 난방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죠? 예,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요, 바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당연히 환경오염이 없겠죠? 자, 여기 뭐 태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 나오지 않고요. 환경오염이 없다라는 거, 바로 이게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 듣고 우리 연료전지에서 장단점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요. 바로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서 또 화석 연료에서 자, 이런 데에서요. 뭘 끄집어내는 거라 그랬죠? 수소를 분리해내는데 이 수소 분리 비용이 너무 높아. 그래서 수소 분리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직은요. 예,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실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해 줘야 되는데 물론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대중성은 좀 적다라는 얘기죠. 왜?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 대비. 자, 또 문제가 있죠. 예, 뭐냐면 운반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운반. 얘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운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전체 화학 반응식도 나오기도 하죠. 예, 그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H2. 자, H2가 자,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얘가 되는 거죠. EH 플러스. EH 플러스와 전자 두 마리 이렇게 분해되는데 얘가 누구랑 O2죠. 2분의 1 O2랑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자, 얘가 2분의 5투랑 결합을 한다는 거. 2분의 5투랑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H2O 물이 나온다. 자, 실은 이게 바로 수소가 연료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요 반응식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 바로 수소와 산소의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험제 꼭 출제되는 곳이에요. 바로 태양전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 꼭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죠. 네,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와. 자, 이거 관심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이게 또 이슈화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신문 기사라든지 아마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요, 실용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을 걸어야겠죠? 그 다음에 평지를 갖다가 정속으로 주행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속될 때나 또는 오르막을 올릴 때죠? 가속이거나 또는 오르막을 이렇게 오를 때에는 자,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속될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정지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에 대한 내용을요,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우리 또 내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100% 출제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동은 뭐로 거는 거죠? 네, 전기 모터로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다 전기 모터 하고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그죠? 자, 전기 모터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면은 드디어 엔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두 가지. 두 가지가 뭡니까? 그 두 가지라는 게 바로 전기하고요. 전기하고 그다음에 엔진, 연료를 소모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물질 어떨까요? 적단 말이야. 나중에 장단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시동을 걸 때는 전기 모터를 해서 전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시동을 걸면 그다음에 정속 주행할 때죠. 자, 정속 주행할 때 누구만 사용하는 거냐면 엔진만 사용하는 거예요. 엔진. 와, 엔진을 사용하게 돼. 엔진은 뭐죠? 엔진은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그러니까 석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석유가 휘발유가 태워져 가지고 내연기관이죠. 태우면서 클랑크 축이 돌아간단 말이야. 예. 자, 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뭐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다. 아, 이렇게 써야겠다.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곳이다. 이게 바로 뭐다? 엔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오르막, 속도가 빨라지거나 가속될 때 실은 엔진만 여태껏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모두 사용한다? 바로 엔진과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엔진과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전기 모터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 모터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요? 가속되거나 오르막이 됐을 때는요. 바로 여기 엔진하고 전기 모터 바로 두 가지 기술이 바로 뭐 됐다? 접목되어져 있다. 그죠? 예, 접목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하고 뭐라고요? 전기 모터가 같이 접목돼 가지고 실은 얘를 엔진만 사용했었죠. 여태껏은 엔진만 쭉 사용해 왔었는데 요번에는 모터 기술까지 전기 모터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연료 소모가 적어지겠죠. 그러면요, 전기 쓰잖아요. 전기를 갖다가 또 충전하면 되잖아. 어떻게 충전하죠? 바로 여기에요. 감속될 때죠. 감속되거나 또는 내리막일 때는요. 내리막일 때는 엔진이나 전기 모터 가는 데에 얘네를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야?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겠죠. 물론 이 내리막에서도요. 속도를 더 내야지 하면은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은 대부분은 내리막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면 내비로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바로 이때 뭘 사용하는 거다?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죠. 배터리 충전 왜 하는 거죠? 전기 모터 사용하려고.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터리가 충전된다는 건 뭐죠?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은 운동하고 있잖아. 운동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있지. 이렇게 다시 전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실은요. 엔진 같은 경우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됐죠.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모터는요. 마찬가지예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예,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다시 전동기랑 똑같은 거거든.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 모터라는 것은 결국 배터리가 충전이 돼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잖아. 그러면 전기 모터 말고 배터리에서는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재충전됐다가 다시 얘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해서 전기 모터를 갖다가 운동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된다는 것은 충전되는 건 무슨 에너지로? 배터리 충전은 바로 운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죠. 예,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렇게 저장됐다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것은 전기 모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얘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자, 당연히 엔진은 연료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클랑크 축을 높은 온도를 만들어가지고 클랑크 축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폭발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됐을 때에 그때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것은 바로 뭐다? 엔진이다. 근데 전기 모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같이 오르막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엔진뿐만이 아니라 전기 모터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운동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전기 모터는요, 화학 에너지는
엔진 같은 경우에 또 석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휘발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를 갖다 다시 충전하는 데에는요. 언제 감속이나 내리막이 됐을 때에는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전환시켰다가 다시 이 화학 에너지가 배터리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네,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 누구한테 가는 거야? 전기 모터한테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차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이 정차는요. 엔진도 끄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모터도 꺼야 돼요. 여기 뭐 어디 보니까는 뭐 전기 모터는 켜놓는다 또는 엔진은 꺼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켜놓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차했을 때에는 무조건 둘 다 뭐하고 있다? 꺼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실은요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실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가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엔진이 꺼집니다. 그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바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가는 기술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전기 하이브리드 기술은 아니죠. 예, 어떻게 하면 연료를 갖다 좀 더 아낄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다고요? 예,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장점이 있고요.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게 또 이것도 물어보잖아요. 자, 먼저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럼요.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내가 화학 에너지를 조금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니까는 더 연료를 좀 그래서 이거 보통 보면 보통이 한 1리터당 25km를 더 가요, 무조건. 예.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승용차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승용차들이 리터당 한 10여 킬로, 12, 3kg고요. 소형 차량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리터당 17kg, 20kg 되는 것들도 있는데 얘네는 무조건 25kg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연료 소모는 당연히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이게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 있는데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갖다 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엔진만 우리가 일반 자동차보다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단점은요. 예. 단점은 다 좋은데 차의 구조가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차의 구조가 어떨까요? 간단할 수가 없겠죠. 왜? 두 개의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차의 구조가 어떻다? 복잡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요. 내용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 전지, 그 다음에 연료 전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접목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감이 있었을 거예요.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바로 가속되거나 오르막을 갈 때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감속될 때는 배터리 충전한다는 그 내용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에서 이 마지막 개념 강좌는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남아있죠? 문제 남아있죠? 자,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는데요. 그 문제 한번 정확하게 또 짚어보고 난 다음에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펴보시죠. 296페이지 1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그림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 뭐가 나왔죠? 바로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림은 수소, 산소, 연료 전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입해야 할 성분들. 자, 연료가 뭐냐는 얘기죠. 자, 나와 배출되는 성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예.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예요. 수소 기체. 자, 수소 기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수소 기체가 여기서 이온화가 된다 그랬죠? 자, 이온화가 이렇게 되면서 전자 두 마리를 이렇게 배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가 나오는 건 무슨 거라 그랬죠? 자, 전자가 나오는 그건 마이너스 극이고요. 전자가 들어가는 건 플러스 극인데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렇다면 전류의 방향은 이게 뭐랑 돼야 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이 전류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온 수소 이온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소 이온과 전자들 들어왔죠? 들어오면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냥 수소 기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에서 들어온 놈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산소 기체죠. 자,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산소 기체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요. 얘가요, 이렇게 두 마리가 필요해요. 그럼 전자가 몇 마리가 나오냐면, 자, 얘가 두 마리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네 마리가 나오는 수소 이온이, 그러면 전자가 몇 마리 나오는 거야? 네 마리 나오는 거죠? 네 마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를 그리자고요. 그러면 전자가 나와서 마이너스에 나와서 플러스 들어오지 몇 마리가? 네 마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네 마리가 들어와서 얘네들이랑 바로 산소 기체랑 결합을 하는 거죠. 산소 기체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산소 기체랑.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화학 반응식 뭐가 나옵니까? 자, H2O가 나온다. 물 나온다니까요. H2O가 나오는데 몇 마리씩 나와요? 두 마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화학 반응식이죠.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극에서 화학 반응식 뭐였습니까? 하고 나온다면요. 자, 마이너스 극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요번에는, 자,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산화 반응인데 요번에는 수소 기체가 두 마리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수소 기체 두 마리가, 자, 뭐 수소 이온이요. 몇 마리? 자, 네 마리. 그러니까 수소 기체였으니까 H2였었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서 전자가 네 마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이너스 극이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극에서는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반응. 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죠. 예. 4의 H 플러스 수소 이온 4마리하고 전자 4마리가 산소 기체 O2죠? 랑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다? H2O, 물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온다 그랬어. 근데 이게 몇 개가 나오죠? 예, 이렇게 돼야지만 수소 2개가 2개니까 4개고 산소가 2개니까 맛이 딱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화학 반응식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본 건 단지 이거란 말이야. 뭐하고 뭐였습니까? 예, 바로 수소. 가는 수소 기체고요. 수소 기체가 바로 가가 되고,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는요, 산소 기체가 되겠죠? 산소 기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다가 뭐가 돼야 돼? 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번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얘기죠.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어떤 자동차의 그림은 어떤 자동차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축전지가 있군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전기 모터 있네요. 그렇죠? 예. 전기 모터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연료통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축전지, 연료통. 연료통은 엔진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엔진. 그다음에 축전지 누구 때문에? 전기 모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랬죠? 하이브리드. 자, 한번 써 볼까요?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하이브리드.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야. 1번.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있다. 하이브리드가 뭐라고요?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맞았고. 그럼 2번이요. 일반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엔진은요. 연료통. 엔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자, 얘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켜지는 거고, 전기 모터는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 에너지가, 축전지에서 나온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까지 안다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한다는 말 맞는 말이고, 그다음 에너지 효율이 일반 자동차보다 3배 정도 높다. 높다. 3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3배인지 4배인지 2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높다라는 건 맞죠? 예. 자, 3배 정도라 그랬으니까 자, 용세 주죠. 그다음 4번. 이산화탄소 배출은요. 일반 자동차보다 많은 편이라고요? 아니요. 얘가요. 결국은 같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여기 전기 모터 같은 속도까지 내는데 뭐 0에서 100km/h까지 낸다 그럽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속돼야 되는데, 그때 실은 일반 자동차는 엔진만으로 가속되지만 여기는 모터랑 같이 해서 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이 어때요? 적으니까 환경 오염에 문제가 덜 생기게 되는 거죠.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보다 적은 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5번. 남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서 배터리를 갖다가 배터리에 전환하여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 이 배터리
축전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축전지란 전기를 모으는 거란 말이야. 모았다가 사용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누가 있을 거냐? 보다 말하는 배터리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그죠? 자,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라는 게 축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축전지는 전기를 모았다 사용하는 거고. 자, 배터리. 자, 이 배터리에서는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곳이란 말이야.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요,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로? 축전기에다 전기를 모아놓는 거라. 모아놨다가 이때 운동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때 남는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뭐 할 때? 배터리는 감속되거나 내리막을 갈 때에는요, 예, 그때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문제는요, 2개밖에 안 나와요. 예, 기본 문제에서 2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문제는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에 6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뭐가 나왔죠? 예, 태양 전지에 대한 얘기 나왔죠? 태양 전지는 광다이오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일단 빛이 들어왔습니다. 문제 읽어보고. 그림은 태양 전지의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자, 빛 들어왔죠? 그러면 N형 반도체는요, 전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불순물 반도체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양공이죠. 양공. 우리 그림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구멍만 구려놓고 있는 거야. 양공. 자, 여기에 양공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전자가 N형 반도체는 어디 있다 그랬죠? N형 반도체는 바로 원자가 띠에는 꽉 채워져 있고, 자, 과잉 전자들은 어디에? 전도띠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띠에 있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요, 이 양공이 원자가 띠에 양공이 있는 거야. 전도띠에는 전자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런 상태였었는데 N형 반도체에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오죠. 전자가 나오는 건 무슨 극이라 그랬죠? 이게 마이너스 극이라 그랬죠. 가가 마이너스 극이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면서 얘를 불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이리로 들어오죠. 들어오는 건 무슨 극이라고요? 플러스 극이라고요. 여기가 플러스 극.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꼭 이거 물어본다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가에서 나를 향하고 있죠. 전자의 방향은요, 방향은 가에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서 가를 향하는 건 뭐죠? 그렇죠. 전류의 방향, 전류 방향이라는 거,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받아가지고 왔죠? 그러면 양공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때 얘네가 실은 접목되어 있을 때 이미 아래쪽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전기장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 전기장의 방향은 N에서 N 쪽을 향하고요. 자, 그러면 전자가 양공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위로 전기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얘가 전기력이야.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당연히 전자는 위에 플러스니까 인력 받죠? 아래는 마이너스니까 척력 받죠? 전기력 위로 받죠? 그러면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향하니까 전기장의 방향과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요, 서로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돼. 그래야지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쪽으로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광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광기전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전자가 계속해서 흐르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억 뭐냐고 그랬냐면요, 광전 효과를 이용한 장치입니까? 네, 맞죠. 네, 맞고요. 그 다음 태양열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란 말이야. 태양광 발전. 그래서 발전기 필요 있어? 없어.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별판에서 열을 받죠. 열을 받아가지고 열 교환기에서 얘를 갖다 만약에 난방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그냥 그 열을 갖다 그대로 물을 끓여가지고 난방을 사용하는 거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가 물이 수증기가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발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태양광 발전 같은 발전기가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태양열을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전자는요, 어디서 가에서 전구에서 나로 이동한다. 이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전류의 방향은요, 나에서 전구를 통해서 가 쪽으로 간다라는 것까지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태양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따져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요. 수소 연료전지 나왔네요. 요번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자, 그냥 바로 나갑시다. 얘는요. H2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수소 이온이 나왔죠? 예, 수소 이온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마리를 내보냅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전자 두 마리를. 자,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극에서는요. 자, 이 수소 이온이 전해질 용액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수소 이온 두 마리가 자, 마이너스 극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로 들어왔다 그랬죠? 자, 플러스로 전자가 들어온 전자 두 마리랑 결합을 해서 자, 했는데 여기 또 누가 있다고요? 그래요. 산소가 여기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 기체가 2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다? H2O 물을 만드는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요? 자, 얘는요. 예, 얘가 무슨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야, 환원 반응이다. 얘는 무슨 반응이라고요? 예, 산화 반응이란 얘기죠. 예, 산화 반응.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수소, 산소, 수소 연료 전지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은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그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잖아요. 이거 너무 뻔하죠? 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여기 또 에너지 효율이 높아가지고 이 배출된 물 뜨겁다 그랬죠? 자, 얘를 난방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환경 오염물질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 탄소 아니잖아. 탄소 없잖아.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 나오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은요 높다 그랬어요. 굉장히 60% 넘는다 그랬습니다. 실은요 이 난방까지 사용하게 된다면요 80% 가까이 돼요. 예. 자, 그다음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가 산화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요 수소가 산화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소가 환원된다고요. 자, 이게 바뀌었죠? 예,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환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의 수소가 산화되는 거죠. 그죠? 여기 뒤바뀌었기 때문에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래서 우리가 7번 문제 수소, 산소 연료 전지는요 2번이나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단원 종합 문제죠. 단원 종합 문제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와, 이거 또 나왔는데? 이거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죠. 연료전지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실은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에서 많이 다뤘단 말이야.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약화시켜가지고 내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연료전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 한번 가볼게요.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수소를 분리하는데 비용이 그렇죠.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소는 어디서 분리한다 그랬죠? 예, 물요. 화석 연료예요. 그죠? 예. 자, 이런 유기물 이런 데서 우리가 분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니은 에너지 효율이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이다.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난방까지 사용하면 거진 80% 육박한다니까요. 네. 자, 그다음 디귿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내용과 똑같이 또 다시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 낸 거란 말이야. 자, 맞출 수 있었죠? 좋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20번 한번 가볼까요? 자, 20번. 20번에 대한 얘기. 20번 문제는요.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얘기 또 나왔네요. 그죠? 예. 자, 여기서 하는 거 A 구간 나왔네요. 우리 A, B, C, D를 한번 다시 문제 읽어보면서 할까요? 자, 먼저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출발하여 정차할 때까지 과정 A, B, C, D, E를 나타낸 것인데 각 구간에서 자동차의 엔진과 전기 모터의 작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얘기네. 그치? 한번 가볼까요? 시동은요. 자, 시동은요. 뭐로 거는 거라 그랬죠? 전기 모터로 거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기 모터로 거는 겁니다. 예. 자, 전기 모터는요. 어디서? 축전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기 모터로 엔진 시동을 건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B 구간요. 자, B구는 정속 주행하는 곳이죠. 여기 누구만 사용한다고? 엔진만 사용한다고, 엔진. 자, 엔진은요, 뭐라고?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연료통에서 연료가 주입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엔진만 작동하며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실은요, 이게 움직이면요, 운동 에너지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이때에도, 거봐요. 우리가 꼭
봤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진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실은 이게 하이브리드 기술 아니더라도요.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엔진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운동하는 동안에 배터리가 저장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운동을 할 때, 엔진이 운동을 할 때 배터리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니까 엔진만 작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정확히 말하면. 그다음 3번. C 구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가속이나 오르막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갈 때에는요. 드디어 하이브리드 두 가지 기술이 접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죠? 예, 바로 엔진이요. 엔진하고 또 뭐라고? 전기 모터요. 전기 모터. 자, 전기 모터는요. 다시 한번 에너지 전환 한번 해볼게요. 전기 모터는 뭐라고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진은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큰 힘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거란 얘기죠. 두 개를 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C 구간에서 전기 모터가 엔진의 동력을 보조하여 연료의 소모를, 그렇죠. 얘네들이 합쳐진 거니까 아무래도요. 엔진만 사용할 때, 오르막을 갈 때 엔진만 사용할 때는 이 두 개를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진이 그만큼 요 양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연소되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연료 소모를 갖다 줄일 수가 있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자, 그다음 D 구간. D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배터리에 저장함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죠? 예, 배터리에 저장함으로 연료는 계속 소모된다. 이때 뭐라 그랬죠? 감속할 때는. 그렇죠. 연료 안 쓴다고요. 우리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자동차에요. 예, 멈춰 있을 때 엔진을 꺼버린단 말이야. 그런 기술도 있다니까. 그러면 감속될 때는요, 엔진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물론 감속될 때 뭐 이러면 감속된다 그랬잖아. 감속될 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죠. 예. 근데 내리막을 내려갈 때 가속될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이게 사용되는 거겠죠. 이게 사용되는 걸 텐데 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속될 때에는 충전을 하기 때문에 연료가 공급 중단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다음 5번. 이 구간에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모두 그렇습니다. 예, 정차할 때는요. 엔진 그다음에 전기 모터 모두 뭐 해야 돼? 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차할 때는요. 자, 정차한다는 것은 뭐 신호 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굴 기다린다든지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예, 멈출 때 무조건 엔진과 전기 모터 전부 다 꺼야 된다는 거. 자, 아무튼 연료 소비를 갖다가 줄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20번까지 끝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열기관에 대한 얘기에서 요거 요청이 있더라고요. 수능 맛보기에 1번 문제 왜 안 풀어주세요? 1-1번 왜 안 풀어주세요? 이거 물리 관련 문제인데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2011년도면요. 예전에 나온 거죠.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실은 교육과정 여러분들과 관계도 없는 그런 교육과정일 때 나온 거지만 교과서가 바뀌었지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 효율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열 효율이라는 것은 들어온 에너지에 대해서 E라고 표현했을 때 들어온 에너지. 자, 여기 Q1이죠. Q1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요 얘기란 말이야. 자, 실은 이 일을 많이 할수록 효율이 높은 거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표현이 뭐였냐면 결국은 얘가 저열원 Q2로 빠져나간다면 이 W라는 것은 Q1이 W와 Q2가 되는 거죠. 결국 Q1은 뭐야? Q1은 일을 하고 나머지는 Q2로 이렇게 버려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W라는 것은요. 너 저리 가봐. 이러면 뭐가 되는 거지? Q1 마이너스 Q2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받아가지고 W의 일을 하고요. 저 열원으로 버려지는 에너지 아까워. 자, 열 기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묻는 말에 답하시오. Q1분의 Q2. 이게 뭐죠? 갑자기 없는데 이런 식. 보세요. Q1분의 Q2라면요. 이거는 버려지는 에너지의 양이죠. 이 버려지는 에너지의 양이니까 이게 버려지는 에너지. 쓸데없이 버려지는 에너지의 양이니까 이건 되도록 어때야 돼? 값이 작아야겠죠? 근데 여기 얘는요. 값이 어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정할 때 얘의 값이 어떻도록 버려지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얘가 일정한데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커지니까 효율이 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Q1에 대한 Q2의 값이 작을수록 열 효율은 높아진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니은
Q2는 W라면 Q2와 W가 같다면 얘가 만약에 100이라면 얘가 반이 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야? 100에 대해서 반 쓰였으니까 몇 퍼센트? 0.5가 되는 거죠. 0.5 곱하기 100 하면 50%죠. 예, 퍼센테이지는 50%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 효율은 50%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Q1이 W. 실은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뭐였죠? 예,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B에서 A로는 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비가역 현상에 대한 얘기였었죠. 비가역 현상이 자연은 비가역 현상이라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뭐 했냐면요. 일은 전부 다 열이 될 수 있어요. 열이 될 수 있지만 열은 전부 다 일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열이 지금 전부 다 1 됐다는 얘기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뭐 되는 거야? 위배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Q1이 W이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제2종 연구기관을 뭐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절대로 만들 수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건 만들 수 없는 거죠. 제2종 연구기관. 물론 제1종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맛보기의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페이지 우리 306페이지 하고 있죠. 그 다음 자 1-1 유사 문제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림가는 열 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나는 열 기관 AB에 공급한 열량 한 일의 양 열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뭐 뻔하네요. 열 효율은요. 예, 열 효율이라는 것은 열 효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면 들어온 열효율 2라고 한다면 이거는 들어온 열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 놨냐면요. 얘는 100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16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예, 16이 되는 거잖아요. 16. 자, 됐죠? 예. 그럼 얘는 뭐야? 이번에는 뭐냐면 B는 120이야. 자, B는 120. 자, 이거 A라 그럴까? A. 그러면 B 한번 해봅시다. 자, B는 120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30밖에 안 되죠?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죠? 4분의 25가 되네요. 25. 그러면 얘는 25%, 얘는 16%. 자, 기억은 25%가 돼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기억은 25%입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 니은 A가 B보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A가 B보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B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지. 그 다음, 디귿. A, B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요. 누가 더 많겠어요? A가 효율이 안 좋으니까 A가 더 많겠지. 그래서 A가 B보다 많다가 돼야 되지 B가 A보다 많을 수가 없죠. 여기 나오는 자료 분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맛보기에서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요청 왜 이것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하셔가지고요. 자,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하면서 드디어 물리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맞추었고요. 더불어 가지고 지구과학 관련 분야를 로 우리가 폼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화학, 물리, 생명과학까지 나가면서 이 4개의 과목, 4개의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쭉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쭉 진행하면서 너무 내용이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너무 얕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면서 실은 이 과학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과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가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됐지만 일단 과학에서 이 4개의 그 어우러짐을 정확하게 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돋구기 위한 그런 요소로 고1 과학이 준비되었던 거였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쪼록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다음 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고2가 돼가지고 자 물리를 공부할 때 저랑 같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1 과학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